이제 편성을 봐야 되겠죠. 민방위대 편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9조에 나와 있어요. 19조. 그래서 교재는 제가 조금 그 법이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하나로 묶어놨어요. 법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는데 법으로도 하나 이렇게 박스로 쳐놓으면 이렇게 하나에서 골라서 문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항부터 몇 항이에요? 9항까지니까 객관식으로 가나다라 낼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박스 5개 내가지고 맞는 거 몇 개를 풀어라, 그렇게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법조항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제가 해놨거든요. 이거 보고 쉽게요. 19조 1항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또 2항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기술지원대로 구분한다. 3항 통리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18제 규정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소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조직한다. 4항 직장 민방위 투여할 직장은 다음 각부와 같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5항 통일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도가에 편성하지 않는다. 6항 통일민방위 대장은 통리장으로 오고 민방위기술지원 대장은 시군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통일민방위 65세 이상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립민방위 대장으로 할 수 있다. 7항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8항 6항의 경우에는 18조 1항 각호 예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리장, 시군구청장 또는 직장장이나 직장장으로 또 지정을 받은 자가 향토 예비군의 대원, 향토란 말 바뀌었죠? 아니면 예비군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5조와 6조에 따라서 통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9항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과 민방위기관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장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또 민방위대는 자문위원을 줄 수 있다. 1항 볼게요.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여기서는 거주지란 말을 했습니다. 민방위법 명확하게 주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라는 거예요. 주소지. 그리고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려면 또 완성의 연습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밑줄을 이렇게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통합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 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통립 민방위대와 또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는 통합 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방위대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1항 볼게요. 1항 1호 통립민방위대는 인근의 통립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을 하고 1항 2호의 직장민방위대는 같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있는 상위 직장 또는 비슷한 직장의 직장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다만 직장민방위대의 경우 통합 편성할 직장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읍면동 직장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여기는 이제 통리 같은 경우는 4통이라고 4통 인원이 10명이다. 그러면 5통에 인원이 40명이다. 그러면 같이 통합해서 편성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있는 빵 공장이에요. 근데 인원이 적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5명이에요. 그러면은 상위 직장, 그러니까 더 인원이 많은 뭐 몇백 명이 있는 단위에 있는 그런 직장이라든가 그런 회사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영등포에 있는 또 신길동에 있는 빵 공장이 있어요. 비슷한 업종에 빵 재료를 만드는 밀가루 공장이 있다. 그런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해서 편성하라. 그런 내용이죠.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직장 민방위대가 시골에 공장을 차려서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이에요. 근데 통합 편성할 민방위대가 없다. 그럴 때는 그 직장 소재지, 그러니까 읍면동 직장 민방위대,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 면사무소에 있는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해서 편성한다. 그러니까 면사무소가 직장 민방위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와 같이 해서 통합해서 편성을 해라. 그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2항에 보면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민방위대와 또 시군구 단위로는 시군구 기술지원대로 민방기술지원대로 구분한다. 그랬고요. 0에 보면 시군구 민방기술지원대는 지역 민방위 사태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또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하는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민방기술지원대는 이제 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소방, 토거나 그런 기술적인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뽑는 거니까, 그래서 적정 규모로 조직을 해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또 재난대책하는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는 재난대책본부하고 상호 협조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라든가 직장에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기술 지원대로 편성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 바로 나오네요. 통리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민방위대원들을 편성하고 기술 지원대는 소방의전통, 토거나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규칙 20조에 보니까 기술지원대 편성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매년 다음 연도에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및 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읍면동장하고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11월 31일까지 시달하면 추천해주라는 소리죠. 그럼 2항에 보면 읍면동장 및 직장 민방위대장은 시설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12월 20일까지 추천을 하고 3항 시군구청장은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기술지원대로 편성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우는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소속 직장의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날짜 시군구청장이 10월 30일에 시달해줘라. 그리고 이제 그 2항에 보면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이 11월 30일까지 시달하니까 20일 정도의 시간을 둬서 12월 20일까지 추천을 하고 시군구청장이 이제 선발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지체 없이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소속 직장의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통보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나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어느 날 법 개정을 하면서 또 시행규칙에 하는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는 주소지단을 지역 민방위대로 쓰다가 갑자기 거주지란 말을 또 썼어요. 규칙에는. 그러니까 이 거주지를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또 그냥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친구가 법 담당관이 있어요. 법 담당관이 있는데 알고 쓴 건지 모르고 쓴 건지 모르겠지만 주소지를 가지고 거주지란 말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의 운영동장 또는 소속 직장은 민방위원회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밑줄 쳐놨어요, 제가. 그래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들이 시행규칙이 거주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공무원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주소지, 거주지도 구별을 해서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사항에 보면 직장 민방위 부여해야 할 직장은 다음 각과 같다. 그래서 대통령을 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고 대통령을 정하는 공공단체 및 업체인데 여기는 시험이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박스에서 자주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박스 쳐놨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21조 여기 21조 볼게요. 직장 민방위대 편성 법 19조 사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부여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다. 부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이제 과목에 보면 국가기관과 그 지방 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주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국가기관은 우리가 상권 분립의 행정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회 사무처, 또 법원 행정처,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라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또 정부조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또 그 지방행정관서하고 그에 소속된 공공영주물 공공영주물 밑에 참고를 해놨죠. 특별한 행정목적에 따라서 인적물적 종합시설 뭐 예를 들어서 국립극장, 국립박물관 거기도 인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도 반드시 직장 민방위대를 보여야 할 직장이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주물 그러니까 시도, 시군구,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또 공공영주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및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과목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이하 고등교육법은 대학교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했죠. 고등교육법은 설치된 대학이니까 대학교도 다 의무적으로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또 평생교육법에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학력 인정된 평생교육시설도 공공기관 및 업체로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다음 또 한국은행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돈을 발권하는 은행이니까 발행하는 은행이다. 그래서 한국은행 또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인데 공공기관 동부 출자기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우리가 예비군법 뒤에 누르게 넣어놨죠. 출자가 뭐 50% 이상, 50% 미만 그런 거를 저희가 해놨죠. 그 다음에 라목은 방위산업체 들어가 있고요. 또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가 공공기관 및 업체로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마목은 총이력으로 정하는 공공조합, 그 밖에 총이력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 그러니까 방위산업체하고 중점관리 대상업체, 총리로 정하는 공공조합까지는 직장 민방위들을 부여할 직장이고, 그리고 이제 시군구청장은 우리가 사기업체를 지정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시군구청장은 1항 2호 라목부터 과목까지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둬야 할 직장이지만 시군구청장이 부실하거나 계속 투표가 없을 때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한국은행 해체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방위산업체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니까 회사하고 또 중점관리 대상업체 그리고 총리를 정하는 공공조합 그리고 사기업에 대해서는 해체를 명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구별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라목부터 바목. 라마 바는 어떻게 한다? 시군구청장이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는 업체다. 라마 바. 그 대신에 또 우리가 1호부터 2호 마모까지는
직장 민방위들 두어야 할 직장에 들어가는 거죠. 두어야 될 직장이고, 나머지 사기업체는 지정하는 업체, 지정업체. 좀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지정업체. 여기는 두어야 될 직장이고, 과목에 있는 시군구청에 지정하는 사기업체는 바로 나와요. 뒤에 바로 나오니까 그거는 지정업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로 볼게요. 규칙 21조 직장민의 편성 기준 및 절차 있어요. 1항 여기 21조 1항 2호 마목에 따라 직장민을 편성할 공공조합은 민방위대 의무자와 지원자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조합으로 한다. 공공조합은 의지, 이제 좀 말을 좀 앞에 잡았는데 제가 떠가지고 의지가 15명 이상인 조합, 의무자와 지원자 합계 인원이 15명이 조합으로 한다. 그리고요. 또 영시 21조 1항 2호 과목에 따라서 시구청장이 직장민을 편성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기업체는 다음 각과 같다. 그랬어요. 지정받은 업체는 어떤 거냐? 그에 대해서 이제 바로 나오죠. 뒤로 넘겨보세요. 민방위대 의무자가 20명 이상인 업체, 요거는 지정업체예요. 그리고 또 의지가 합계 인원이 20명인 업체로서 이거는 의무자가 아니라 의무자와 지원자가 플러스가 돼서 주로 중요식품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식품이라든가 연료라든가 그런 관련 쪽에 대한 그 업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 보면 염관리법에 따른 허가된 염제조업, 소금이죠. 소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나목은 신고된 건빵 라면 제조, 삼양라면, 건빵도 식량으로 쓸 수 있잖아요. 거기도 의지가 20명 이상인 업체다. 또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정제업 있잖아요. 뭐 S-오일 같은데. 그리고 라목에 보면 등록된 석유수출입업, 정제업이나 석유수출이면 똑같은 게겠죠. 마목, 또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 판매업. 또 과목에 보면 총포, 도금, 하양류 등 단속법에 따라 허가된 총포, 도금, 하양류, 분사기, 전자, 충격기, 제조. 이 업체는 의지가 20명인 업체다. 우리가 의지가 20명이 뭐가 나왔어요? 공공조합이라고 그랬죠. 헷갈리시면 안 돼. 의지가 20명인 것은 공공조합이고, 조합에 대해서 의지가 15명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의지가 20명 이상인 과목부터 과목까지의 의지가 20명 이상인 업체로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20명인 업체인데, 여기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냥 의무자와 지원자가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업체로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3호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도서관법에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 우리가 공공도서관 이미 의무적으로 해야 됐죠. 이제 사립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사립도서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여기도 의무자와 지원자 합계 인원이 의지가 20명 이상인 사립공공도서관이다. 공공도서관은 이미 앞에 둬야 될 직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금융기관 중요하잖아요. 금융기관 본점하고 지정. 인원수 관계없이 이거는 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일 3회 이상 연속에 상연하는 상설극장. 특히 극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법 개정된 내용에 지금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6호 방송국립송신소,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 점포, 여기 뭐 타임스퀘어라든가 이마트 그런 데가 아니겠죠. 8호 문화재보호법 5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보호구역에 있는 사찰. 그래서 요새는 지금 지난번에 강릉에 어디 뭐 절이 타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민방위대가 구성이 돼 있고 화재에 대비해서 그런 시설을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호 연합민방위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분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에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 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연합민방위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분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에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 활동상 효율적인 업체도 지정업체로 한다. 그런 의미죠. 또 하나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 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분해 또는 건물 내의 둘 이상의
업체. 그러니까 하나의 직장 민방위들을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 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분야 또는 건물 내의 둘 이상 업체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밖에 안전장관이 직장 민방위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객관식으로도 잘 나오고요. 박스로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시군구청장이 직장 민방위 편성 업체로 지정할 사기업체는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호, 2호, 3호부터 4호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굳이 구별한다면 공공조합은 의지가 15명이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의지가 15명은 도열 업체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지정한 업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20명 이상의 업체고 염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총포 관련해서 의지가 20명 이상의 업체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또 의지가 20명이 사립공공도서관이고 나머지는 중요 시설이죠. 기관, 또 금융기관 본점, 또 지점 1, 3회 이상 상연하는 상설극장, 또 방송국립 송신소, 대규모 점포, 또 사찰 또는 연합민방위대 그런 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규칙을 여기 좀 볼게요. 바로 이어서 3항에 보면 옆에 이제 그 요약해놨잖아요. 그래서 사기업체장은 지정받을 때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장 민방위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은 신청을 받는 앞에 10일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해 직장장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또 편성된 직장장은 편성이 대상이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해라. 또 5항 직장 민방위를 편성한 직장 지체 없이 직장 민방위대 편성 신고서와 민방위대원 편성 신고서 및 민방위대원 명부와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 편성 결과를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은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민방위대원 편성 신고서를 송부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B군법하고 참고를 해가지고 좀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편성 대상 지정 신청서와 편성 대상자 명부죠. 근데 우리가 AB군법 연명부라고 했잖아요. 연명부는 가나다 순서대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명부, 민방위대 대상자 명부하고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 제출한다. 그리고 제출받는 시군구청장은 10일 이내에 결정을 해주고 또 직장 민방위 편성 대상이 된 직장은 20일 이내에 편성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하고 관련해서 조금 연명부, 명부를 좀 구별할 수만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편성한 직장장은 지체 없이 신고서 또 민방위대원 신고서 및 대원 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해서 다시 이제 그 편성 결과를 신고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군구청장은 거주지 관할하는 시군 읍면동장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하는 시군구청장한테 편성 신고서를 송부해 주면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도 좀 여러분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복잡한 대신에 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많으니까 좀 숙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술지원대 편성을 할 때 있었죠. 숫자 11월 30일, 12월 20일까지 제출한다 그런 말이 있었고요. 여기도 그 대신에 여기는 날짜보다는 10일 이내 하고 그 다음에 직장장은 결정해주면 20일 이내 편성한다. 그래서 그것도 좀 숫자도 같이 맞물려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랑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 21조에 보면 라목부터 파목까지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편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라목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방위산업체, 공공조합, 그 다음에 사기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편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규칙 22에 볼게요. 시군구청장이 직장 민방 개편 명령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과 같다. 개편한다. 첫째, 편제가 극히 부적당하게 되어 있는 경우. 또 운영실장이 불령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편제가 어떻게 말하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운영실장이 불량해서 운영 교육도 안 오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편부 불개 이렇게라도 배우시면 편부 불개 그럴 때는 우리가 개편한다. 그럼 개편만 하는 게 아니라 개편 명령은 이 항에 보면 직장 민방위대 개편 명령서에 따르되 개편 명령 다음 각과 같다. 편제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10일 이내 표준 견제표에 따라서 재편성한다. 재편성하도록 명령한다. 그 다음에 이어 그 밖에 개편 명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부대장이야 간부요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한다. 그러니까 개편하는 거는 10일 이내 표준 견제표에 재편성을 하고 15일 이내에 부대장이야 간부요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한다. 쉽게 말하면 부대장 교체하라 이 말이야. 대장 교체하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장이 누구예요? 직장장. 사장 바꾸라 그러면 바꿀 수 있겠어요? 주인이 사장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개편하는 거니까 부대장 바꾸세요. 부대장을 바꿔라. 그 밑에 민방위도 똑같아요. 대장, 부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15일 이내 부대장 이하 간부 요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개편 명령하고 해체 명령 사이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도 좀 중요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편부 불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15일 이내 10일 표준 편제표 재편성한다고 했고 15일에 부대장이 간부 요원을 교체하도록 말했고요. 이제 해체를 하는데 해체하는 명령 경우는 다음 각과 같다. 총 6가지가 되는데요. 이것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개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개편하니까 너 해체해야지 뭐 그런 내용이죠. 또 두 번째, 연간 2회 이상 민방위대 개편 명령을 받고 개편하였음에도 그 운영이 계속 부실한 경우죠. 또 그 다음에 3호,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소집이나 동원이 곤란하게 된 경우. 또 4호, 21조 2항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로서 지원자를 합하여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이 된 후 2개월 이상 충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 21조 2항 1호부터 3호까지 한번 보세요. 어딘가 21조 2항 찾아보세요. 규칙이잖아요. 규칙 21조 2항 네? 1호부터 3호까지 뭐예요? 의무자 20명 그 다음 의지가 연관련 어느 업체 그 다음 3호가 뭐예요? 의지가 20명 그러니까 의무자 20명 업체 의무자 지원자 20명 이상 업체 그 다음 의무자 지원자의 사립공공도서관이 20명 미만이 된 후 2개월 이상 충원이 되지 않은 경우 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21조 1호부터 3호까지 적어놔야 된다고. 뒤적거리지 말고 미리 적어놓으시라고. 또 교육훈련 실시 일정 및 시간이 법정 교육훈련 시간에 미달한 경우 6호 그 밖에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지감독명령을 연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체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애우더라도 이제 좀 숙지를 해야 될까요? 숙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개편 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법정 교육 훈련 시간에 미달했다. 법적으로 미달하면 당연히 해체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1, 2, 3으로 나눠서 공부를 숙지를 하면 돼요. 1이 어디가 나왔어? 1개월 이상 휴업. 그 다음 2번 1이니까 연간 2회 이상 개편 명령만 개편하지 않았다. 또 20명 미만이 된 후 2개월 이상 충원이 되지 않았다. 1, 2, 3. 세 번째는 뭐예요? 지감독명령 3번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제 순서대로만 외우지 말고
해체될 사유에 대해서 이것도 개편명령이 이행하지 않은 것, 또 법적 교육훈련 시간이 미달한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1, 2, 3, 1개월 이상 휴업, 그 다음에 연간 2의 개편명령에 하였음에도 운영이 부실한 경우, 또 20명이 된 후 2개월 이상 충원이 되지 않은 경우, 뭐 지휘감독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6가지 사유에는 해체 사유다. 그리고 개편하고 그 사유를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읽을 때는 알죠? 자꾸 읽어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 24조 볼게요. 직장 민방위 해체 이전 명의 변경 신고. 직장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들 해체 명의 변경 이전하였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14일 이내 해체 명의 변경 경우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거주 읍면동행에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를 송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체 명의 변경은 그냥 시군구청장하고, 그리고 이전한다. 그럼 이전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서 세종시로 간다. 그러면 영등포 구청에다가 구청장한테 신고를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거주지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한테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를 보내준다. 그런 내용이네요. 이하고 보면 직장 민방위대가 시군구 관할 밖으로 이전할 때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의 신고일 접수일부터 5일 이내 해당 직장 민방위 대원 명부와 편제표를 새 관할 시군구청장에 송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민방위대가 시군구,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영등포에서 세종시로 이전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영등포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직장 미원 명부와 편제표를 세종시장한테 송부해 주라. 그런 내용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네요. 어려운 내용은 없죠? 여기서는 조금 이제 그 숙지할 파트가 있어요. 숙지할 파트가 있으니까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 박스로 쳐서 나올 수 있는 파트니까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을 둬야 할 직장이 어디냐? 다시 21조 보세요. 21조. 이건 21조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다 그랬고요. 공공기관 업체라 그랬고요. 공공기관 업체에서 학교, 또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 출자기관 등이 들어가 있고, 이 업체는 방위산업체, 중점관리업체, 총리령 공공조합, 그 밖에 총리령 정하는 기준을 거쳐서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체가 있다. 근데 우리가 라마 바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시군구청장이 개편이나 해체할 수 있는 업체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또 과목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는 바로 규칙 21조에 나와 있죠. 2항부터. 그래서 공공조합은 같이 묶어서 의지가 15명이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기업체는 원래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20명 이상인 업체, 그리고 의지가 20명인 석유 등 업체가 있다. 그리고 의지가 20명인 사립공공도서관, 그리고 나머지에는 주로 주요한 금융기관, 방송국, 영화관, 극장 이런 데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9호, 10호 연합민방위대에 있는 그 무효율적인 업체, 또 하나의 직장 민방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같은 분해, 건물 내의 같은 분해 또는 같은 건물 내의 둘 이상의 업체.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실 민방위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데 가면 직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건물에서 하나 건물에 예를 들어서
LG타워나 LG그룹 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런 다른 예를 들어 정경련 빌딩에 그런 건물 회사도 들어가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하나의 직장 민방위를 하는 게 그래서 군에 또는 건물내의 둘 이상의 업체 그런 것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나눠서 자꾸 읽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지가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의지가 헷갈리고 그리고 절차 지정받을 때 절차는 10일 이내 제출하고 10일 이내 여부를 결정해서 해주고 또 받고 나서 직장장 20일 이내에 편성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직장장이 편성 신고서하고 대원 편성 신고서 플러스 또 뭐죠? 대원 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해서 서류도 조금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한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편, 편부 불개 그리고 해체, 개편 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 교육훈련 시간에 미달한 경우 1, 2, 3 수술의 예우는 비교라고 그랬죠. 1개월 이상 휴업 그 다음에 20명 미만이 되는 2개월 이상 초과 안 되는 경우 또 2회 이상 개편 명령 하나 운영이 부실한 경우 3. 지휘감독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해체한다. 그리고 해체 이전 명의 변경 신고인데 해체나 명의 변경할 때는 그냥 관할 시군구청장 이전할 때는 이전하기 전 시군구청장한테 해주고 관할구역 바뀌다 그럴 때는 5일 이내 직장 민방위 개업 명부와 편제표를 시군구청장에 보내줘라. 그런 내용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넘겨도 여기 6항이 있네요. 지금 이제 민방위 대장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통리민방위는 통리장이고라고 했죠. 또 민방위기술지원 대장은 시군구청장을 한다. 근데 다만 민방위 사태 발생이 통리민방위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현장주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리민방위 대장으로 할 수 있다. 또 직장민방위 대장은 직장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을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파라 6항 7항 경우 18조 1항 각호 예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리장, 시군구청장 또는 직장장이나 직장장 지정을 받은 자가 향토의 부분 대원인데도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의 부분 민방위 대장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과 훈련 업무를 면제한다. 또 9항 읍면동장 시군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인정하면 대통령으로 정한 연합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023조 연합민방위대부터 좀 볼게요. 연합민방위대 영 23조 볼게요. 법 19조 9항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같은 공업단지, 군에 또는 건물 안에 둘 이상의 직장 민방위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 직장 민방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직장 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읍면동장은 인접한 둘 이상의 통리민방위대를 지역연합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의 경우 직장연합민방위대장은 해당 공업단지, 군에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이 되고 지역연합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통리민방위대장 중에서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연합민방위대는 공동대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통합 편성하는 건 예비군법 통합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공단 내에 동산이라든가 군의 건물에서 효율적 운영을 할 때는 그냥 직장 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비군법은 좀 통합 편성이라 해가지고 합금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해서 운영한다. 민방위는 좀 그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읍면동장은 또 인정하는, 우리가 통일하는 나누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통립민방위대를 둘 이상을 묶어서 지역 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골에 또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리 단위로 할 때는 지역도 연합에서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대장은 누가 되느냐? 그래서 공단 같으면은 관리하는 공단에 있는 대표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직장의 민방위대의 대장이 되고, 또 같은 군에 또 건물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되고,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직장은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그 통립민방위대장 중에서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지금 통장, 이장들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규칙에 대해서 이제 한번 더 볼게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죠. 023조 1항에 따라 연합민방위 조직하는 경우는 통립민방위대는 대우로 가장 많은 통립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는 해당 공업단지 군에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민방위대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직하는 경우일 때는 우리가 통립민방위대는 대원이 가장 많은 민방위대장이 누구한테? 읍면동장한테 제출하고, 직장민방위대는 공업단지 군의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민방위대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서를 제출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읍면동장이나 시군구청장은 신청을 받는 10일 이내 연합민방위대의 조직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또 연합민방위대장은 단위민방위대장을 겸임하며 연합민방위대장이 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장은 연합민방위대장의 지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위라는 말도 좀 체크하라고 그랬죠. 지휘감독. 여기서 그냥 지위만 받는 거다. 감독 받지는 않고.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 통리를 합치는데 대원이 많은 통립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한테 신청한다 그랬고요. 또 공업단지 군에나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민방위대장이 시구청장에 신청을 제출하고, 또 읍면동장의 시구청장이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조직 여부를 통보해줘라. 그런 내용이고, 그럴 때의 지휘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합민방위대장은 단위에 해당되는 민방위대장을 겸임을 하는데, 그리고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위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법 19조에 볼게요. 법 19조에 보면, 법 19조 10항이죠. 자문위원을 둔다. 그리고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민방위대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24조 보면은 편제를 볼게요. 민방위대는 대장 밑에 부대장 1명 또는 2명과 필요한 단위대를 줄 수 있다. 또 부대장과 단위대장은 해당 민방위대장이 임명한다. 부대장은 여러분들 부대 편제가 똑같죠? 대대장 하면은 부대장 그런 거죠. 단위대장은 그래서 민방위대장이 임명하는데, 민방위대 편제는 연대가 없어요.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한다. 연대는 없습니다. 대대, 중대. 그래서 대대에 보면 민방위대, 그러니까 부대장 하면 대대, 부대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립민방위대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령별 또는 자연불합 단위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30대에서 40대가 주로 많기 때문에 나이가 좀 비슷한 사람 아니면 불합 단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그런 내용이죠. 연령별 또 자연불합 단위로 편성을 하고, 기술 지원대는 기술 지원 분야에 필요한 대를 2대, 기술자 고유 현황과 지역 등 고려해서 적정 규모로 편성한다.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본부, 의료, 구호, 소방, 수방, 불 끄고 하는 거 있죠. 소수방. 그래서 방호, 복구, 하수
화생방 등 필요한 형태로 대를 편성한다. 그래서 여기 민방위대 편제에는 통리는 연령 자령 부략단이고 기술 지원대는 기술 지원 분야에 필요한 대로 한다. 그리고 직장 민방위대는 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본부가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민방위 기본법을 직장 가신 분들은 좀 알아야 돼요. 직장 민방위를 같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가 있고 의료, 부호, 그 다음에 소수방, 방호, 복구, 화생방의 형태의 대를 둔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용 29조에 상호 응원이 있어요. 서로 뭐 예비국과 똑같이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냥 민방위대는 인근지역인 다른 민방위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요청할 수 있는 경우 규칙 27조를 보면 사태가 급박한데 급박할 때요. 또 해당 민방위대 인원 기술 장비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응원을 요청할 때는 구두로 요청한다. 그 사후에 민방위대 응원 요청서를 해당 민방위대장에 제출한다. 원칙적으로 급하니까 말로 하라는 거죠. 구두가 어디서 나왔어요? 구두? 시험에서는 구두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구두 이행을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행한다고 구두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또 구두가 나와 있어요. 상호